채살, 버릇, 여든간다, 습관이답이다. 깡샘TV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깡샘입니다. 주말인데요. 오늘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예전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덴트 패거리 얘기할 때 IOK가 의심스럽다면서 올 3, 4월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정말이네요 하시면서 비트코인이 아닌 쌍용차 인수권이지만 뭐 결과가 중요한 거죠 라고 답글을 주셨습니다. 우리 체리체리님께서. 이 관점이 무엇이었을까요?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순환 출자를 해먹고 있다. 예전에 드렸던 관점인데요. 영상을 그 당시에 예견했던 걸 짧게 보겠습니다. 요 주식을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이 아닙니다. 적금주 개념으로 이 120선 밑으로 한참 내려오면 요 선 밑으로 120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뚝딱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적금도 조금씩 담으십시오. 최종적으로는 1,000원까지 가면 제일 좋습니다. 1,400원을 깨는 가격, 요 1,400원을 깨는 가격에서 그 밑에서 보시면 분명히 1,300원까지 전저점 바닥이라고 하는 1,300원에서 1,300원을 깨준다면 더 땡큐입니다.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. 그들이 올리는 전환되는 가격, 어찌 보면 내년까지 됩니다. 2022년 7, 8월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분명히 이놈은 빗성코리아 관련으로 해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놈이다. 요 관점을 한번 보시고요. 네, 4개월 됐네요. 요 자리에서 영상을 드렸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,300원이 무너지고 1,000원대 가면 좋다. 여기서 사신 분은 거의 50% 수익이네요.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죠. 순환 출자도 봐야 되고 지분율을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비 물량도 봐야 되고 다만 IOK는 앞에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비덴트 아직도 2만원대에 있습니다. 그들이 받는 주식은 7,000원이거든요. 7,000원대에 12물량을 받게 돼 있다. 그렇다면 그들은 또 유수를 내고 뭐라고 유수를 낼까요?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특별이익이 또 발생했다.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겁니다. 근데 그 전에 먼저 오늘 이런 관점으로 강림 쌍방울 나노스에서 6개 기업이 쌍용차를 인수한다. 인수 이양서를 제출할 예정이다. 그리고 실사단을 파견한다. 이런 기사를 띄우면서 대폭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날아간 겁니다. 그렇다면 앞에 있던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그 구조와 같이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빗썸이라는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저 순환 출자되어 있는 회사들이 해먹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회사들도 같은 베이스로 해먹을 수 있다 이거고요. 순환 출자 구조를 꼭 봐야 됩니다. 개인들이 다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죠. 근데 한 가지 이겁니다, 여러분들. 이 강림이라는 회사, 칼라스 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. 외국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저 강림이라는 회사가 요 쌍방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쌍방울은 비비안하고 그리고 나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핵심 키워드로 있는 강림이라는 회사는 마찬가지로 요 비비안이라는 회사 그리고 나노스라는 회사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즉 대주주입니다. 특수관계인이고 그러면서 또 강림이라는 회사가 요 미래산업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오늘 봤던 이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마찬가지로 IOK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분 구조가 다 순환매로 되어 있다. 이 구조입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,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칼라스 홀딩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? 이런 관점인데요. 이 관점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봤더니 양성길 회장입니다. 이분이 누구냐? 바로 쌍방울 그룹의 회장입니다. 이 양성길 회장이 칼라스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30% 대주주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지분 구조들도 다 특수관계인일 겁니다. 지인이거나 신복이거나 가족들이겠죠. 그래서 요 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 6개 회사, 지금 비장상사와 정지된 회사 빼고 요 6개 회사가 다 순환으로 지금 돌려서 해먹고 있다 이겁니다. 차트 베이스를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. 강림이 어쩌면 에디슨 EV처럼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. 이 종목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딜까요? 바로 여기죠, 여러분들. 이때 유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 이 관점입니다.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5,000원에서 이렇게 60, 70%까지 밀렸던 주가가 갑자기 이날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. 770억. 이날도 마찬가지로 1,300억이 터졌습니다. 근데 유수가 없었습니다. 이 당시에. 얘가 수급주로 올라왔는데 왜 유수가 없지? 그 옆으로 횡보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. 금요일날 거래대금 100억도 안 나왔네요. 99억이네요. 100억이네요. 100억 딱. 조금 빠진 100억인데 그 얘기는 뭐다? 이 앞에 있던 1,300억이고 다 매집이었다 이게 돼버린 겁니다. 이 종목도 에디슨 EV처럼 점상 가락률이 되게 커졌다. 월요일날 아침에 점상 가락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는 저 위에 물렸던 분들이 처음으로 이
왔다 갔다 했던 자리 2,500원짜리가 5,000원에서 50%가 회복됐던 자리입니다. 마이너스 50%였거든요. 그 자리에서 엄청 흔들더니 처음으로 70%까지 올라와서 손실이 이제 30%대인 거죠. 얘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도 다 매집인가?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T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. 점상 같은 T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졌고, 두 번째로 쌍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고점 1,400원에서 이 밑에까지 50% 이상으로 밀렸었다. 그리고 근 1년을 조정을 줬던 겁니다. 이 위에 물려있던 분들 되게 괴로웠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 1,000원에서 올라왔나 싶었는데 또 거의 40% 넘게 또 밀렸었던 겁니다. 기간도 4, 5개월 이상 걸렸고.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T상이 나온 겁니다. 요 T상이 의심스럽습니다, 여러분들. 아침부터 엄청난 상한가 물량을 받쳐놓고 움직였던 종목이, 이렇게 보시면 움직였던 종목이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슬쩍 민 거죠. 9시 7분에. 그래서 여기 놀래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, 즉 이 앞에 물량, 요 물량의 본전이었던 사람들이 아침에 깨지니까 겁먹고 다 던진 겁니다. 그 물량을 순식간에 받았다. 그래서 700억이나 거래대금이 나왔고,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다, 이 관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 종목들, 나노스 어떨까요? 여러분들 나노스도 보면 위에 아직도 매물이 많다. 다 특징이 50% 이상 밀렸다는 겁니다. 얘는 12,000원에서 4,000원까지 거의 주식 자체가 휴지가 가까이 60, 70%가 밀렸던 거죠. 미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들. 저 위에서부터 내리기만 했다. 단기 고점 관점에서 봐도. 그리고 비비안도 마찬가지. 저 위에서부터 내리기만 했다, 이 관점입니다. IOK도 마찬가지죠.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봐도 50% 이상 밀렸었던 관점이 된 겁니다. 2,400원부터. 그러면 월요일날 어떤 스토리가 될 거냐? 너무 빤합니다. 이 종목들은 쌍방울이나 강림은 상한가를 갈 확률이 매우 농후하죠. 그리고 월요일날 움직일 때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안 갔던 IOK 1,100억이나 거래가 됐습니다. 중요한 건 얘가 상단, 즉 밑에 있던 물량들을 상한가 근처에서 많이 팔았다는 거죠. 왜 상한가를 안 가고 다른 애들 600억, 적은 놈은 470억의 상한가를 갔는데 왜 얘네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왜 못 갔을까, 이런 관점입니다. 그 관점에서 저는 이겁니다. 관점입니다, 여러분들. 월요일날 아침에 비비안이 됐든 나노스가 됐든 미래산업이 됐든 분명히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이 가격을 무너질 거다, 이겁니다. 그래서 만약 나노스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하락 부위할 때 걸릴까지 내릴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은 돈으로 예를 들면 미래산업을 끌어올릴 겁니다. 미래산업이 시초가에 시작하면 오히려 끌어올립니다. 계속. 이 돈으로, 이 판 돈으로 여길 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 되면 여기서 또 팝니다. 그리고 얘가 내리는 동안 이 판 돈으로 이 밑에다 받쳐놓고 또 받을 겁니다. 즉 이 종목들 6개는 무진장에 해먹을 거다. 얘네들은 점상으로 가는 확률이 되게 농후하고 나머지들은 무지 요동치면서 분명히 해먹을 거다, 이 관점입니다.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들? 당연히 갭으로 뛰어서 마구 올라갈 때 올라방처럼 따라 들어가면 물릴 수 있습니다. 운이 좋으면 4, 5% 먹을 수 있죠, 순식간에. 다만 이 3개 중에 어떤 놈은 쭉 밀릴 거고 어떤 놈은 내릴 겁니다. 2, 3개는 내릴 거고 한두 개는 올라갈 겁니다,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올려서 팔아먹는 애들이 하락 VI가 걸리고 쭉 밀릴 때까지 2번 하락 불리면 더 좋습니다. 최소한 15% 이상 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금요일날 너네가 거래대금이 적은 것들, 소위 말하는 나노스부터 해서 470억부터 1000억까지 거래대금이 나왔으니까 17% 시가 대비로 해서 하락 부위가 2번 걸리는 17% 이상 밀린다, 13% 이상 밀린다고 하면 그 자리부터 나도 7%마다 세력처럼 받쳐놓는 겁니다. 7%대마다 받치고 받쳐서 체결되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. 이 매매를 해야지 아침에 빨간불이라고 이미 동시효과에는 뭐 아니면 도인 건데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는 거를 무조건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내려버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간 걸 뒤늦게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물립니다. 철저하게 오히려 밀려서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매매한다면 분할로 이들 세력이 핸들링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개인들이 참 공부할 게 많죠. 제3자 물량도 봐야 되고 그리고 순환출자 구조도 봐야 되고 뉴스값도 봐야 되고 공시도 뜯어봐야 됩니다. 할 게 너무 많죠. 하지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. 직장인분들하고 초보자분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소수정예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, 아직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 테마
매매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테마 리딩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.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에 있었던 비덴트 그 순환출자와 그리고 오늘의 이 순환출자 구조 그리고 IOK는 7, 8월에 또 봐야 된다. 그 구조까지 한번 추적하고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열심히 하는 깡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